안녕하세요. 조연숙입니다. 이번에는 유치부들의 미술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유치부의 미술 지도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그 연령대의 그 발달 단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흔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로엔펄드의 미술 발달 이론이에요. 그래서 유치부에 해당되는 그 로엔펄드의 미술 발달 이론을 먼저 살펴볼게요. 2세부터 4세까지는 흔히 난화기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선을 그리다가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떠한 의미 있는 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집중적으로 어떤 선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낙서를 하는 와중에 이건 엄마야, 이건 꽃이야, 이건 구름이야 하면서 낙서에 이름을 붙이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난화기를 거쳐서 아이들이 조금 더 발달을 하면 전도식기라는 발달 단계에 이르러요. 그거는 어떤 그림을 도식화하기 이전이라는 뜻인데요. 나무는 이렇게 생겼어,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어떠한 도식이 생기기 이전에 대략의 형태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는데 허리에 팔이 나오거나 머리에 팔이 나오는 두족인을 그리기도 한다거나 짝대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얹어놓고 나무예요 라고 이제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하학적인 선과 모양으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보기보다는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주관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전도식기 유치부 아이들의 그림 특징이에요. 보통 미술학원에 오는 가장 어린 친구들이 이 전도식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처음 미술학원을 오게 되는데요. 학원을 와서 마음껏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릴 수 있도록 선생님은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배경에 무엇을 그려라, 여기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커다란 주제 하나 두 개를 마음껏 그냥 편안하게 그릴 수 있도록 배려를 자유롭게 해주셔야 돼요. 전도식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처음으로 미술학원이라는 곳에 보내면서 엄마들이 걱정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학원을 다니기 전에는 바다를 분홍색으로 색칠하기도 하고 사람 얼굴을 빨갛게 색칠하기도 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색감을 썼는데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파란 색깔로 얼굴은 얼굴 색깔로 칠하면서 창의성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식기에 해당될 때 아이가 미술학원에 왔다가 이 아이가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그림을 도식화 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팔이 어디에 달렸다라는 형태도 인지하게 되지만 색깔에 대한 것도 도식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그냥 빨갛다고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전도식기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은 이런 색이구나 라는 도식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전도식기에서 도식기로 넘어가면 형태도 바뀌지만 색깔도 굉장히 객관성을 띤 도식화된 색깔들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색깔로, 나무는 나무의 색깔로, 바다는 바다의 색깔로 아이들이 도식화가 되면서 발달 단계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의 창의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술 발달 단계상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 창의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아이가 전도식기 단계에서 도식화가 되는 과정을 통하면서 인지가 더 높아지면서 상승한 거라는 설명을 해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과 미술 수업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한꺼번에 설명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다가 너가 원하는 색깔 물감을 칠할 거야. 지금은 이거를 마음껏 자르기만 할 거야 라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굉장히 단계적으로 쉽게 그 작업들을 잘 완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간혹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 거야. 알았지? 자리에 가서 한번 해볼래? 이런 진행 방법은 유치부들의 발달 단계나 인지 영역에서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과제라서 오히려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단순한 작업부터 시작을 하면서 완성된 작품까지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식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그렸을 때는 선생님이 항상 물어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그렸어?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에 아, 그랬구나 라고 인정도 해주시고 소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그림도 생각도 이해할 수 있고 아이들은 더 즐겁게 미술 수업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수업하는 환경은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수업을 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이 뭘 그리는지 가서 구경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이거는 뭐야? 라고 하는 물음에 편안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을 때 미술 수업을 더 즐겁게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게 주제니까 이런 걸 그려야 해 라는 강요나 지시보다는 아이가 이게 그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조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필요해요. 아, 그게 그리고 싶었으면 오늘은 이걸 한번 그려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주제도 그릴 수 있도록 포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유치부 때는 감각이 막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감 발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뭐 서서 가루를 흘려보낸다든지 조물조물 한다든지 특히 나뭇가지나 나뭇잎, 과일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직접 찍어보고 만져보고 주물러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돼요. 유치부 때는 미술 활동을 할 때 이건 미술 시간이야 라고 한정을 짓기보다는 미술을 다른 영역과 연계해서 했을 때 더 효과적이에요. 거미를 만들면서 거미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분무기를 뿌릴 때 조금 멀리 직선으로 나가게 해서 게임처럼 뿌려본다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을 이용한 이런 만들기 작품을 한다거나 혹은 그림책을 활용한 그런 미술 수업도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그림책을 활용할 때는 아이들이 이미지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되거나 동기부여가 돼서 미술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캐릭터 혹은 미술 표현 방법들을 아이들과 함께 수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유치부와 수업했던 것 중에 아이들이 좋아했던 것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과일이나 감자를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건데요. 감자나 과일 같은 거를 반을 잘라보면 내가 알고 있던 형태와는 또 다른 형태가 나와요. 사과 같은 경우나 감 같은 경우에는 반을 자르고 또 자르면 또 다른 모양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그 모양이나 형태를 보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린 5살, 6살 친구들은 그 과일이나 감자 같은 거를 물감에 찍어서 찍기 놀이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6살, 7살 유치부 중에서도 조금 조형 수업이 되는 친구들은 찍었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꽃이나 나무 같은 형태로 다시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감자나 과일 자체를 조형 작품으로 만드는 활동도 굉장히 재밌어 해요. 아이들은 평상시에 내가 보아왔던 과일이나 감자 같은 것들이 반을 잘라서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고 그것들이 다시 나의 미술 작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어 해요.
두 번째로는 진짜 자연물인 나뭇가지를 활용해서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건데요. 나뭇가지를 차르게 꽂은 다음에 아이들이 다양한 나무 형태로 꾸며보면서 바깥에서 보았던 나무를 내 손 안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 본다는 거에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진짜 나무에 꾸미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평면으로 미술 활동인 나무를 꾸며보는 작업을 해보았는데, 아이들이 흰 도화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마음껏 색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길쭉길쭉하게 오린 것들을 나무 줄기로 붙인 다음에 가지로 다양하게 붙이면서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보았어요. 어렵지 않게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고, 나무를 만든 다음에 예쁜 나뭇잎이나 나무의 친구 동물들을 붙여주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활동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새 깃털을 꾸며주는 활동이었는데요. 새에 깃털이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의 기본적인 몸통을 그린 다음에 파스텔로 마음껏 색칠을 하고 휴지로 문질러서 파스텔이라는 재료의 사용법도 알려주었고요. 그 종이를 마음껏 편안하게 길게 오린 다음에 마치 새의 깃털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붙이면서 멋진 새의 모습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과정을 완성해 가서 결국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성취감이 높았고, 그 높은 성취감으로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유치부에 해당되는 난화기와 전도식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시기의 발달 단계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했을 때 아이들의 만족감이 컸던 몇 가지 프로그램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유치부의 발달 단계에 알맞는 지도 방법을 알고 아이들과 이거는 뭐야? 라고 물어봐주는 소통 방법으로 즐거운 미술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초등 저학년들의 미술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